네, 안녕하십니까. TV 스타트업 금주의 창업자금 시간입니다. 이번 알려드릴 지원 사업 지금 고용 지원 사업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오늘 한 번에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2020년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나 이런 문제로 많은 지금 청년들이 채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취업 계획들도 많이 캔슬이 됐고,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를 좀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데, 특히 이제 스타트업하고도 관련이 많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실제로 창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한 70% 이상은 아주 좀 더 비중이 크고, 힐 경험 관련된 사업은 아마 20-30% 정도일 텐데요.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IT 활용에 가능한 청년을 채용을 한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월 190만 원씩 지원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IT 관련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홈페이지를 무슨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SNS 같은 걸 관리하고 고객과 이제 SNS로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 홍보나 이런 거에 필요한 배너나 뭐 웹툰, 카드 뉴스 같은 걸 제작한다든지 그런 IT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일자리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해당 인력을 채용할 때 연봉 200, 월급 200만 원 기준으로 19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당히 좋은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 한 명을 채용하시면 월급 200 중에 190만 원 보조를 받으시니까 생각보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금이 낮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직원 채용할 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88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88만 원에 6개월 이렇게 지원이 돼서 지원 금액이 좀 더 낮고요. 그리고 일경험 지원 사업은 대신에 아까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IT 관련된 직인데 일경험 지원 사업은 그렇게 IT나 이런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지원하는 반면 기업이 입장에서는 많이 뽑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이 좀 낮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좀 더 큰 기업들에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한번 간단하게 보고, 저는 오늘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아무래도 지원 규모나 금액면에서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약식된 요약 설명 한번 보면 가시죠. 모든 기업들한테 그렇게 준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여기 내용 보시면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기업을 하게 되고, 이 5인 이상에 대한 판단 기준은 채용 전달에 현재 지금 그 기업의 사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계산이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5인 이상이 아닌 기업도 1명에서 4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해당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 지식 서비스업,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지침서에 보면 요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지식 서비스업은 뭐 IT라던가 전문 기술을 한다던가 뭐 교육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 공예나 뭐 방송, 뭐 문화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성장 유망 업종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재배업 같은 농업 같은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랑 안 맞지 않을까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벤처기업 인증된 기업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고, 청년 창업 기업에서 대표자가 청년이고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업종표를 보시면 정말 많은 업종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그 청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의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 바로 볼까요? 그 청년의 조건은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다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 군필자는 군대에 갔다 온 기간만큼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만 36세예요. 근데 군대를 3년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만 36세지만 3년을 빼고 만 33세로 간주해서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연령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고, IT 관련된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일자리는. 그리고 대신에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되고, 플러스 현재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재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가 아니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면 지원이 된다. 그리고 재학 중인 분도 안 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 안 되고, 과거에 취업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 그래서 기존에 똑같은 회사에 일했다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취업하려고 하는 분도 지원이 안 돼요. 다만 졸업 예정자는 됩니다.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 사이버대, 야간대, 대학원에 다니신 분은 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3분의 2 출석이 되신 분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청년의 정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만 34세 이하의 뭐 재학 중이지 않은, 뭐 사이버대는 뭐 예외지만, 이런 현재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인위적 감원 제한이 적어도 참여 1개월 전에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위적 감원 제한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해당 지침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나는 관심이 있어 라는 분들은 궁금하면은 담당 부처에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지침서를 제가 조금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어요. 이런 고용지원 사업에서는 다양한 절차가 있고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절차를 맞추는 게 고용지원 사업 받는 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인위적 감원, 뭐 회사가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그리고 회사가 불황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해 줘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인위적 감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위적 감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퇴사할 수밖에 없다,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인위적 감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직원이 퇴사했을 때 그 사유가 회사가 어려워서 나갔다라고 보면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돼서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인위적 감원이 생기면 그 감원 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만 지원한다라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은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협력, 유흥주점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뭐 고용보험 미납이나 아니면 고용산재 쪽에서 문제가 있던 분도 지원이 안 됩니다. 뭐 지원 요건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럼 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런 청년을 채용할 거예요, 디지털 일자리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맞춰주시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그리고 3개월 이상이 계약, 원래는 이게 6개월까지 지원을 하니까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이므로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의 계약직입니다.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내의 계약직을 뽑아야 되는데, 난 처음부터 정규직 뽑고 싶다, 그러셔도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다양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지원 사업도 연계 지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금년에 6만 명 목표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6만 명 채용이 목표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크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한번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에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200만 원에 월급 180 그리고 간접 노무비 10만 원 해가지고 19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이 월급이 200이 안 된다. 한 20시간밖에 근무를 안 해서 월급을 한 1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90%까지 지원하는 거고 200이 넘으면 무조건 180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최소 한도는 18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사업만 100명 뽑으면 안 돼요? 이런 것까지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업당 최대 30명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도 그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3명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직원 3명이라는데 30명 한다고 써 있어서 30명 지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 회사의 기존 근로자 수에 맞게 지원을 하는데 최대는 30명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대형 I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배까지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죠. 월 200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을 때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물론 6개월 한정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용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는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워크넷.유스잡 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먼저 하세요. 온라인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요 지역별로 관할 기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기간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채용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 기관이 앞서 봤던 기업의 요건을 먼저 보고 저 기관이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및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업을 먼저 승인하는 단계다. 그리고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계획이 든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고 협약서를 쓰면 그 다음에 채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승인하는 기간까지를 5일 정도 안에 한 일주일 안에 빠르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시고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선지급 우정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월급을 주시고 그 다음 달에 그 증빙 자료를 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을 받으시는 형태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지금 받으면 무제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년도 8월까지 가능한데 이 정부 사업이라고 한 건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실제로는 그 8월 전에도 종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빨리 채용하고 또 빨리 6개월 동안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시는 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봤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주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는 청년 1경험 지원 사업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청년 1경험 지원 사업은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다른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020년 한시 지원 사업 똑같고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8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낮죠. 대신에 지원 범위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디지털 쪽이지만 여기는 직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IT랑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또 여기서는 지원이 된다.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시면 지원 대상은 비슷해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원칙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타다닥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 지원 제외 대상도 동일합니다. 인위적 감원도 동일하고 만 15세, 34세도 동일해요. 군필자 연장도 동일해요. 근데 어떤 부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기보다도 지원 금액이 요 88만 원까지 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30시간 이상씩
뭐 20시간 이상은 60만 원, 뭐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라고 써 있습니다. 단 사업 확대 등 필요 시 40%. 결국 뭐냐? 현재 우리 회사가 직원이 5인이다. 그럼 한 명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 회사 직원 수가 4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20%면 0.25명이네요. 아마 한 명 쳐주겠죠? 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현재 우리 회사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3명을 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1경험 지원 사업은 5명 있을 때 1명. 아마 2명 있으면 그래도 1명 정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정도로 20% 이내라는 룰이 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전체 고용자의 20% 이내고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게 유리한 사업이죠. 그래서 지원 범위는 넓지만 회사 규모가 좀 있는 게 낫고 5인 미만도 지원하지만 이런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 금액이나 규모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청년을 채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청년 1경험 지원 사업이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모두 정말 유용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런 경비 지원도 많이 되고요. 다른 고용 지원 사업하고 연계도 지원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 한번 좀 같이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되는 선착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겠습니다.